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인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홍형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시험 보고 연수원 44기로 수료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송문은 거의 좀 안 하는 편이고 지금 좀 강의 집중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입학 앞두고 뭐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선행학습 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당장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지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일 궁금하실 거고 좀 그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입학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로스쿨 수료하고 나서 정작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될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죠. 그럼 결국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합격률도 띄워드리고 했었는데 상대평가에 있었던 그 합격률 내가 그 뭐요? 합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렇게 딱 상대평가에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난하게 딱 첫 번째 시험에서 보통 이제 초시라는 표현을 막 쓰죠. 처음 보는 거는 초시예요. 2번 보면 제시고 3번 보면 삼시인데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 우수 성적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졸업 무난하게 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1월에 시험 보죠. 1월 딱 시험 응시해가지고 무난하게 딱 붙어야 돼요. 왜 무난하게 또 붙어야 되냐면 이게 커트라인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걸려버리면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가채점하고 어느 정도 결과도 바로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해요. 내가 그냥 무조건 붙었겠구나. 이건 아예 안 되는 거네. 약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점수 나오기 전에. 왜 무난하게 또 붙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보자마자 뭔가 좀 쉬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취직 준비로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시험 보자마자 합격자 발표 뜨기 전에 바로 컨펌 돼가지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애매한 분들이 이미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났는데 막 변시가 안 돼가지고 막 회사에다 양해를 구해서 회사가 그걸 유예를 해주니 마주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게 그냥 무난하게 공부해서 무난하게 졸업해서 무난하게 그냥 바로 붙어가지고 취직 준비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면 텐데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3년 동안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붙을 만큼.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대학 공부나 수능 공부나 했던 거랑 워낙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무슨 과목이 있고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자체를 좀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개관을 하면 시험 공고 같은 거 그냥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떠요. 과목으로 따지면 3과목에 플러스 1이에요. 선택 과목. 이제 메인 과목은 3개로 잡거든요. 그래서 민사, 형사, 공법 그리고 선택 과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목으로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몇 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형사 같으면 3과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가 내용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2개인 건데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3과목으로 잡는 게 세 번째로 이제 기록형 시험이라는 게 잡힙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자,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공기록 시험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한 과목이에요. 사례 보는 거. 자, 민사는 이제 민사 선생님이 더 하시겠지만 민사는 더 복잡해요.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실체법으로 상법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민사기록이 마지막에 붙는 것처럼 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민사법이 원래 되게 분량이 많고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 같은 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민법 공부하는 것처럼 메인으로 엄청 막 몇천 페이지 되는 분량을 꼼꼼하게 하는 건 아니고 민법이나 민사법 공부할 때 약간 녹여가지고 좀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긴 할 건데
원래 이제 실무 과목 과목으로는 다 따로 과목이 잡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민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민사가 공부 분량이 많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시험 배점이 얘들은 100점씩 잡히는 것들이 민사는 175점이고 여기가 200점 잡히는 사례형 같으면 여기는 350점인가 잡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부의 분량이나 여러분들이 할애해야 될 비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점에 비례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10 정도의 공부 시간과 내 공력을 투여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는 한 15에서 한 20까지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에서 민사가 핵심입니다. 형사 강사라 그래가지고 민사보다 형사가 중요하다 이런 거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들이 요거예요. 선택 과목 딱 하나까지 추가해가지고 선택법도 이제 법 과목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뭐 국제거래법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형사 설명이니까 형사로 돌아와가지고 자, 요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사 설명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변호사 시험에서 시험 보는 거가 시험을 5일 동안 보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하루 쉬고 4일 동안 보는 건데 첫날 공법 하루 보고 둘째 날 형사로 보고 셋째 날 민사 보고 넷째 날 민사하고 선택법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사는 이틀간에 걸쳐서 보는 거거든요. 분량이 훨씬 더 많고 하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형사로 돌아와가지고 형사법을 내가 이제 3년 동안 공부한 거를 졸업하고 이제 시험 봐가지고 붙어 나갈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으로 따지면 3과목을 잡고요. 자, 이 형사법을 시험의 유형으로 따지면 이제 형사 기록이라는 게 이제 시험 유형 중에서 기록형 시험을 아예 별도 과목으로 하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제 응시해야 되는 시험의 유형은 선택형은 객관식이에요. 오지선 다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이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시험이 다시 사례형 시험이 있고 여러분들 시험만 이게 있어요. 다른 뭐 법원행시니 옛날 사법시험이니 같은 경우는 객관식 1차, 사례형 2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제3의 유형으로 기록형 시험이라는 걸 봐요. 자, 오지선 다 객관식이고요. 사례형 같으면은 말 그대로 사례 문제를 던져주고 물음에 대한 답을 논술형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시험 같으면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어떤 거겠어요? 갑이 A를 찔렀을 때 갑의 죄책이 뭐냐, 갑이 어떻게 처벌될 건지 논하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쭉 공부한 거 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써야겠죠. 주관식 답은 암기니까. 암기에 뭔가 내용을 막 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둘 다 주관식인데 기록형 시험이 뭐냐면 이게 기록형이 뭐라는 거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어차피 3년 내내 공부하고 응시해야 될 시험이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변호사 시험이라고 치면 법무부 공식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 법무부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 자료실 들어가 보면 기출문제 파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 이게 기록형이라는 희한한 거구나 라고 보실 거예요. 그거를 문제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록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기록을 던져줘요. 수사 기록하고 재판 기록을 던져주고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실제 여러분들 법률가가 쓰는 서면처럼 양식 맞춰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렇게 주는 게 기록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지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근데 기록형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증거 기록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50페이지예요. 문제 자체가 수십 페이지짜리로 구성되는 거를 그거를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맞는 답안까지 써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뭔지 모르겠어도 딱 봐도 뭔가 어려울 것 같죠. 기록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법 한정해서 지금 보면 공부해야 되는 과목으로 따지면 이렇게 3과목이고요. 내가 실제로 준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의 유형으로 따져도 3가지 유형이에요. 객관식, 주관식 2개입니다. 사례형, 기록형까지. 그리고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선택형이 100점이면 사례형이 200점이고 기록형이 또 100점이에요. 아까 민사 같으면 100점짜리가 175점, 200점짜리 350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사는 여러분들 공부량이 2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시험 봐서 붙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험 대비를 위해 가지고 이 3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뭐가 선행돼야 돼요? 내용 공부가 선행돼야 돼요.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또 뭐도 해야 돼요? 교재 정리 같은 걸 해야죠. 왜 한 번 수업 듣고 공부하고 버리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한 거를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숙지를 해서 암기할 건 외우고 눈에 바를 건 발라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꼼꼼히 공부한 게 휘발되면 안 되니까 한 번 꼼꼼히 공부하면서 뭐 해야 돼요? 다음번에 반복해서 좀 더 빨리 보고 좀 더 꼼꼼하게 대신 완급 조절해가면서 빨리 봐야 되니까 교재 정리 같은 게 당연히 수반돼야 돼요. 근데 교재 정리도 혼자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따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든 게 다시 이제 얘기도 할 건데 당연히 수업에서 정리할 내용, 정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정리하는 내용까지 찍어주니까 수업을 듣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하고 형사기록에 해당하는 과목 3가지라 그랬죠. 각각 과목에 대해서 내용 공부를 하고 교재 정리까지 다 해요. 내용은 당연히 지금은 공부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뭔지 모르죠. 자, 그리고 어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수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근해 공식 같은 걸 배웠으면 근해 공식 자체가 이런 거다라고 수업을 들으면서 대충 처음 볼 때 막 긴가민가 하죠. 그리고 어쨌든 공식이니까 공식에다가 체크도 하고 이제 외울 것도 막 외우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용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거를 실제 시험 유형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험이든 우리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풀이가 그 다음 과정으로 수반돼요. 당연히. 그리고 뭐야? 문제풀이부터 하는 건 없어요. 내용 공부를 해야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거죠. 문제만 드립다 풀어가지고 뭔가 정리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만 보는 것 같으면 노량진 막 공무원 시험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요거를 막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요것만 막 하는 게 가능해요. 거기는 객관식만 보니까 어떤 내용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져도 그냥 객관식은 그냥 많이 풀어가지고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거고 약간 이런 표현 나오면 맞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눈에 바르는 공부해도 객관식 시험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객관식의 주관식이고 아직 뭔지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전체 400점 만점에 객관식은 100점이고 주관식은 300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대충 객관식처럼 공부해가지고 얘는 대비가 되더라도 얘는 망하게 돼버리죠. 400점 만점에 100점만 막 하고 300점이 흐지부지 돼버리면 당연히 시험에 애매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공부는 통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내가 응시해야 되는 시험이 객관식만 보는 것 같으면 객관식만 열심히 풀면 되죠. 근데 내가 응시해야 되는 시험은 주관식, 그리고 주관식도 뭔지도 모르는 사령이 기록형까지 있는 시험이에요. 그럼 문제풀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야? 요 3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가 다 병행돼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공부는 어떻게 돼요? 가장 내용 공부를 한 다음에 가장 기초 연습 문제를 풀고 연습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제대로 이제 숙지가 됐다고 하면 실전 심화 문제를 풀고 실전 심화 문제까지 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 기출 문제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실제 이제 심화까지 됐으면 좀 더 막 어려운 막 특별 심화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인데 변시는 그런 공부가 안 됩니다. 왜 변시는 그런 공부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3년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따 이제 다음에 다시 얘기할 건데 3년을 공부한다 그러면 1년차가 있고 이제 선행학습 포함해가지고 1년차 1년차는 선행학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고시촌에 이렇게 막 독서실에 이렇게 혼자 박혀가지고 온종일 하루 왼종일 내가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로스쿨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시스템인 게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고 또 1년 차니까 뭔가 그 학교 자체에서 모임이 있고 뭔가 막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교수님하고 한번 회식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학교를 또 다녀야 되니까 학교 수업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루라고 해도 하루 왼종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소비되는 시간이 있고 공부 외적으로 학교에서 따라가야 되는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부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옛날 막 고시생처럼 하루 왼종일 막 절간 같은 데 갇혀가지고 공부하는 시스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1년차 때 그런 행사 같은 게 또 많잖아요. 1년차 때 뺏기는 시간이 많다니. 그래서 선행학습을 약간 보완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2년차, 3년차라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전체 공부 있죠? 형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사는 양이 2배라 그랬어요. 요것도 하고 선택법도 해야 돼요, 지금. 요거를 가장 이상적인,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으로는 이때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년차에 끝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당연히 딜레이 돼요. 계획을 2년차에 완성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딜레이 되죠. 항상 계획은. 계획대로 안 가니까 인생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3학년 2학기 때는 실질적인 공부가 안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바로 아실 건데 법전원에서 전체 로스쿨끼리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전체 로스쿨 연합회에서 1년에 3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6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에 6, 8, 10이니까 하반기죠. 딱 2학기 때.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학교가 약간 비율 차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3년차 6월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봐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5일 동안, 4일 동안 해가지고 공형, 민 순서를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이 3가지 유형까지 다 해가지고 실제 똑같은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전체 로스쿨이 연합해서 하는 거니까. 채점도 연합해서 공통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든 이게 뭘로 작용하냐면 이 성적을 평가해서 졸업을 시켜요. 변호사 시험 법령에 써 있어요. 졸업을 해야 변시 응시가 돼요. 로스쿨 입학한다고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점수가 저공 비행이 돼가지고 졸업을 못 해버리면 변호사 시험 못 봐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졸탈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줄여 쓰는 이상한 말들 많이 쓰잖아요. 졸업 시험을 통과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년 1월 시험 못 봐요. 그럼 1년 동안 그냥 학교 도서관에서 등록금 최저로 되고 맞춰가지고 1년 공부 더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변시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학교들이 자기 학교들의 이 합격률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졸업을 못할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변시 통과도 애매하다는 얘기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히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합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합격률에 지장을 줄 만한 학생들을 졸업에서 막아버리는 거야. 변시 응시 자체를 막아버리면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래서 3학년 2학기 차 있죠. 3년 차의 6, 8, 10 하반기, 중하반기는 결국 이 모의고사 보면서 다 끝납니다. 전체 전 과목을 똑같이 본다고 이게 졸업 시험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6월 모의고사니까 한 4, 5월 전체 한 바퀴를 쫙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요거 보고 나서 또 시험 자체가 일주일이에요. 5일 시험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는 거야, 한 달에서.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막 공력 쏟아가 시험 보면 일단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며칠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서 일주일은 그냥 통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3주랑 다음 달 한 2달 좀 안 되는 기간 공부해서 팔모 준비해야 되고 팔모 보고 나서도 한 2달 공부해서 신모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시를 내년 1월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올해 6, 8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신모 끝나면 어떻게 돼요? 10월 한 3주, 2주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차에 시험 보니까 3주 차인가 볼 거예요. 10월이 한 달이 온전히 안 되고 11월, 12월까지 공부하고 1월 초에 변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2달이에요, 2달. 2달 신모까지 본 다음에 이제 졸시 통과 무난하게, 졸시는 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높이진 않아요. 정말 안 될 사람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시험 봐야 되니까. 요거까지 보고 2달 공부한 다음에 1월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시면 여기까지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3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러프하게 생각할 건데 이걸 한번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기출문제가 이런 게 기록이구나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복잡해 막 되게 심란할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공부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짧게는 지금 입학하기 전 선행 계획을 세울 거고 길게는 1학기, 1년차 1학기, 2학기, 길게는 이제 변시 대비까지 생각해가지고 3년차까지 어떻게 차근차근 공부할지 대충이라도 계획을 세울 거면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 형사 한정도 아니고 이 전체 선택 과목까지 공부하는 거 내용 공부하고 문제풀이까지 유형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보낸 거를 기본적으로 언제 끝내겠다로 가셔야 돼요? 이때 끝내겠다로 가셔야 돼요. 이때 끝내겠다로 목표 잡으면 딜레이돼서 이때 겨우 끝날 거예요.
이때는 뭔가 실질적인 채워넣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2년 반, 그러니까 길게는 2년 반인 거고 정말 타이트하게 딱 2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다 봐야 돼요.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물리적으로 되게 안 되는 공부를 분량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꾸역꾸역 어떻게든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는 수석해도 한 과목이 꽈락 나오면 그 시험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꽈락 시스템이 또 되게 괴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버리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체 과목을 2년 동안 열심히 내용 공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 유형도 구멍 없이 선택형 문제풀이, 사례형, 기록형 문제풀이 해가지고 공부를 완성시킨 다음에 연습해서 무난하게 졸업하고 2달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1월 시험 봐가지고 붙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아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기본 강의, 민사 기본 강의만 들어도 느끼실 건데 100% 완벽한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이상적인 공부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몇 바퀴를 막 돌려서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요거 보고 붙겠다. 물론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상적인 공부는 뭐예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100이면 120을 공부해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공부량이 100이면 120을 공부해서 항상 시험장에서는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20을 온전히 못 발휘해서 한 100 정도 발휘해서 100이 맞아가지고 시험 잘 봐서 시험 붙어 나가겠다 하는 건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요걸 쫙 줄을 세우고 요거를 2년 반 커리에다가 날짜가 딱 정해져요. 객관적으로 요거를 줄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내용 공부 한 바퀴 돌리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하다못해 딱 기출문제 한정해가라도 지금 기출문제가 13년 차가 이제 쌓여가죠. 내년 1월까지 하면 13회 분량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기출문제가 지금 쌓여있어요. 다른 문제 제외하고 그냥 기출문제만 한정해가지고 또 풀고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례형 시험이 2시간이고 기록형 시험이 2시간이에요. 그러면 2시간짜리 객관식 무시하고라도 2시간짜리 기출문제 한 회분을 풀고 정리 공부를 하려면 푸는데 최소 2시간이에요. 2시간짜리 시험을 풀고 혼자서 풀고 공부하는데 2시간 미만 걸릴 일이 없잖아요. 최소한 문제를 한 바퀴 풀어보는데 2시간 그걸 또 해설 같은 거 보면서 내가 틀린 거 부족한 거 정리하고 채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1시간씩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한 회분의 사례 기록형 1회짜리를 공부하는데 최소한 몇 시간이 걸리냐면 6시간이 걸려요. 순수 공부 시간으로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온전히 하루 왼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에 오후에 수업 들어갔다가 교수님하고 뭐 회식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오후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학기 중에는 내가 내 공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6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하루 왼종일 공부해도 기출문제 한 회분 제대로 공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을 세워보면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민사부터 선택 과목까지 해서 3과목씩 민사는 과목이 더 붙죠. 형사 한정해가지고 3과목 그리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최소 기출문제 13회차분 이제 졸업이 3년이 더 가면 3년이 더 쌓이게 2년이 더 쌓이겠죠. 15회차, 16회차예요. 그거까지 풀어보고 정리하고 할 것 같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100% 완벽한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수업 시간 할 때 기본 강의하고 하면 수업 시간 때부터 뭐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험에 필요한 게 100이면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은 일단 풀리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져도 해설 같은 것도 그냥 OX 판단하고 읽어보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과목이든 제일 먼저 풀어보는 문제는 객관식이긴 한데 객관식 그 공부에 몰입되지 말라 그래요.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게 100이면 여러분들은 125를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80만 하라 그래요. 여기 들어가는 공력 좀 쏟지 말고 여기다가 막 하려고 하는 거를
참고 아껴가지고 여기다가 분배해서 쏟아야 된다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시험이 한 5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하는 시험이면 아까 말한 측면 느긋하게 그냥 100이 필요한 게 100이면 150까지 막 공부한 다음에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 내년에는 사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기록 공부해야지 약간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방금 얘기한 걸 딱 1년 안에 해야 돼요. 1년이나 1년 반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게 100이면 항상 80만 하라 그래요. 80 정도만 해가지고 어쨌든 한 바퀴를 전체 과목을 구멍 없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좀 되면 부족한 20, 아쉬운 20을 채워넣으러 갑니다. 근데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나지 않아요. 80 하다가 밀려요, 여러분들. 이거를 줄을 세보면 알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로 갑니다. 연습 문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뭐 연습 문제도 할 거야. 민사는 워낙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민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형사 한정에서 얘기하면 형사는 기본 강의 때 연습 문제 같은 거 안 드려요. 필요 없어요. 형사 한정에서 이제 설명하면 문제풀이라고 했을 때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험상으로는 12회 분량이 쌓여 있죠. 그리고 12회 분량이 선택형 12개, 사례형 200점 12개, 기록형 200점 12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목표에서 공부량에서 가장 기본은 내용 공부 교재 정리한 다음에 다른 건 2순위고 1순위 우선순위만 지금 보면 일단 공부한 거 바탕으로 기출문제 유형별로 풀어보고 역시 뭐야 풀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설 정리 같은 거 해야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용 공부에서 부족한 것들도 체크하고 또 채워지 약간 상호 보완이 돼야죠. 그러려고 문제 푸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요거 하고 기출문제 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유가 되면 추가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아까 전체 모의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가장 변시와 시험 유형과 출제 교양 같은 게 유사하고 적합한 건 가장 최근에 실시되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 변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가장 추가의 우선은 뭐겠어요? 또 올해 68 신모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1개년이에요. 일단 올해 거를 보고 여기서 또 이제 여유가 되면 6, 8, 10도 지금 선삭이니까 9개예요. 지금 문제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여유가 되면 한 3개년 정도로 확대해가지고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변시 대비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하는 건 없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여기서 뭔가 더 보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에 지금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이게 전부예요. 뭐 여기서 더 추가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설명으로 와가지고 내용 공부를 하고 교재 정리한다고 교재 생각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정리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가 나오죠. 올해 시험이 이제 내년 1월 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시험이 5일이니까 이제 이틀 이제 보고 하루 쉬고 이제 마지막 날 보는 거죠. 자, 시험이 잡히면 교재 정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정리의 대상이 되는 교재가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든 이름만 지칭하는 용어만 다르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시험 일주일 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이 형사법 시험 요거를 보는데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쫙 본 다음에 리마인드하고 외울 것들 남아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겠죠? 그럼 교재 정리에서 정리의 대상이 되는 교재는 그 마지막 일주일 전에 볼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찍어가지고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형법, 형소법 전체 내용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빠짐없이 다 보는 거예요. 물론 정독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 놓은 걸 바탕으로 빨리 봐야죠. 넘어갈 것들은 넘기고 바르고 넘기고 내가 암기했어야 되는 게 까먹어 있으면 그건 또 단어를 다시 한번 보고 읽고 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빨리 보는 거예요. 그걸 형법, 형소법, 형사기록 정리해 놓은 메인 교재와 그리고 당연히 문제 풀면서 또 해설 같은 거에 추가 정리해 놓은 것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 추가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거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차치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교재 정리는 혼자서 여러분들 그 수험법학을 독학하는 거 없어요. 가끔 보면은 그 막 독학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한 10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냥 혼자서 교수님 기본서 읽고 막 독학해가지고 형서 대비를 하고 막 할 건데 수험법학에서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거 큰일 납니다. 구멍 나면. 당연히 수업 들어야 돼요. 그 수업이라는 게 학원 수업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어쨌든 로스쿨이 그 실무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수업을 잘해주시면 학원 수업 보충으로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학원 인강이 보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 강의가 메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선행학습은 뭐 학원 수업밖에 없으니까 또. 자, 어쨌든 교재 정리를 할 때는 수업이 병행돼야 돼. 수업에서 요게 중요한 거니까 체크하고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체크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사례 주관식 답안에 내가 외워서 써야 되는 멘트니까 체크해서 외우는 거고 이거는 쓸 일 없이 그냥 객관식 용이니까 눈에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 공부랑 주관식 공부랑 다르죠. 객관식은 눈에 발라서 OX 판단하면 되는 거지만 주관식은 백지에다가 내 그 문장과 단어를 외워서 써야 되니까 암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재 정리를 수반하면서 강의를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형법하고 형소법, 형사기록이라 이제 세 과목이에요. 과목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메인은 이 두 개예요. 형사기록이라는 거는 뭔가 기본서 같은 걸 따로 안 잡고 여기서 공부한 것들을 활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기본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집이라고요. 사례형 암기장보다 좀 두꺼운 책, 약간 기본서에 가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딱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5월부터 딱 4월에 변시가 발표가 나면 이제 한 번 안 되신 분들 메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는 강의가 4월 말 5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시작하는 강의가 정리집 가지고 하는 정리 강의가 있어요. 심화 정리 강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험장에 내가 아까 시험 일주일 전에 생각하라 그랬죠? 둘 다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기장에는 그러니까 정리집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서보다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인 거예요. 선사기에 필요한 내용을. 선택형 교재를 따로 하고 사례형 기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책에서 선사기에 필요한 기본 중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강의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선행 기본 강의인 거고 이제 이 교재에 해당하는 강의는 5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일수나 뭐 심화 정리 학원마다 지칭하는 표현이 좀 다른데 그 강의라고 생각한다. 그 강의예요. 정리 강의라고. 그냥 심화 정리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이긴 한데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는 선행 1년 차에 요걸 하고 2, 3년 차, 딱 2년 차쯤에 교재를 바꿉니다. 왜냐면 지금 딱 잡은 교재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볼 때는 3년이 더 오래된 3년은 묵은 교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같은 게 막 쏟아지고 추가하고 바뀌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이제 책이 3년 전 책이라서 올드하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중간에 막 까먹고 구멍도 있을 것 같으면 한 2년 차쯤에 교재를 요걸로 바꾸고 혼자 보는 건 없다 그랬죠. 어떤 책이든 바꿨으면 또 이제 이 교재 정리 교재에 해당하는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본 강의에서 기본서 정리하고 한 2년 차 때 교재를 바꿀 것 같으면 바꾼 다음에 추가 강의를 들어서 요거를 한두 바퀴 더 돌린 다음에 이제 6, 80의 변시까지 대비하는 거고요. 근데 교재 무조건 바꿀 필요 없거든요. 추가만 하면 돼요. 추가되는 것들, 변경되는 것들은 최신 판례 강의 같은 게 다 진행되기 때문에 교재 안 바꿔도 돼요. 개인적으로 안 바꾸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안 들어도 돼요. 기본 강의 때 기본 강의 열심히 듣고 교재 정리 열심히 해놓은 거 가지고 3년 동안 반복해서 이 교재 가지고 덧대고 추가하고 수정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시까지 대비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뭐 과목마다 하는 사람마다 말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기출문제예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순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입장벽이 얘가 제일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형법 이렇게 공부하시고
형소법 똑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형사 기록도 별도 과목으로 잡는다 그랬죠. 근데 형사 기록은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부할 거는 많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공부한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저 같으면 이제 형사 기록용으로 기본서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서에 그냥 러프한 분량으로 따지면 형법이 한 2000페이지 되고 형소법이 한 1000페이지, 1200페이지 되면 형사 기록용 교재는 한 300~4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걸로 거의 다 가름이 또 돼요. 아예 교재를 안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록이 지금 뭔지도 모르니까 감도 없을 건데 기출문제 한번 다운받아 보시라 그랬죠. 자, 어쨌든 내가 이제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할 거를 대충 각을 잡아보면 형법, 형소법, 형사기록, 이제 지금 단계 시작할 때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되죠. 요거는 이 강의는 요게 정리가 안 됐거나 이제 부족할 때 추가 선택, 요거 가름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차근차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요거 공부하고 형소법 공부하고 교재 정리하고 기록도 추가로 이제 특별법 같은 거 추가로 하고 기록 보는 방법이니 메모법이니 실전 문제풀이 정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형사 기록은 배운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기출문제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졸업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할 전부예요. 여기서 뭔가 양을 늘리거나 막 더 보겠다 하는 거 없어요.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했다고 치면.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서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형법이 1년 차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따지면 얘들이 한 2년 차 때 끝납니다. 근데 이제 기록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은 3년 차 1학기 때로 가요. 순서대로 공부해요. 형법하고 형소 공부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형법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 때 형법이 하거든요. 그래서 형법, 형소고, 아까 기록은 얘기했죠. 기록은 먼저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록을 문제를 읽기 위해서라도 형법하고 형소 공부가 돼 있어야 이거는 문제 읽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록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형법이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형법이라는 거는 형법 총론이 있고 형법 강론이 있어요. 그럼 그냥 가장 기본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법의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거죠. 살인죄가 뭐고 절도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각각 죄를 각각 따로따로 정리해서 배우는 게 강론이에요. 그럼 형법 총론은 뭐냐면 이런 개별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이론이 있어요. 절도든 살인이든 혼자서 하는 범죄가 있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하는 범죄들을 어떻게 의뢰할 거냐는 형법 총론의 공범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범죄 배우고 개별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이론을 몰아서 배우는 게 총론이거든요. 순서는 총론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목 구성 자체가 형법 기본 강의가 다시 총론하고 강론으로 끊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차 1학기라고 생각하면 어떤 학교든 민법은 또 네 가지로 구별이거든요. 민법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채권법은 다시 채권 총론에 채권 강론에 가족법 친상법 해가지고 4개 5개로 쪼개었어. 민법은 도복잡하다 그랬죠. 자, 형사한정에서 다시 와서 어떤 학교든 1년차 1학기 때는 형법 총론이 전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론부터 하는 거야. 선행학습을.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약간 커리큘럼이 다르긴 한데 1년차 2학기나 2년차 1학기, 2년차 1학기 너무 늦고 보통은 1년차 2학기 때 강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론, 강론 순서대로 배운 다음에 2년차 때 전공 수업이 다 들어가겠죠. 형소 수업하고 이제 2년차에 기록 실무 과목들이 병행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선행학습 순서는 요거를 다 하면 베스트. 당연히 다 못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총론을 좀 들어야 돼요. 이게 선행학습을 남들도 안 하면 선행학습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 다 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좀 미리 땡겨가지고 여유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형법도 최소 총론은 하시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편의상 쪼개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형법이기 때문에 총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강론적인 지식이 좀 추가되고, 강론에서도 당연히 총론에서 배운 게 수반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치면 좀 시간 여유가 좀 빡빡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같이 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민법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형법을 강론까지 다 듣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그게 딱 3월 1일 종강까지 해가지고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 출발하고 형법 기본 강의가 1월에 시작할 건데, 보통 대부분의 학원이 날짜 쫙 해놓은 거 하면 민법하고 형법이 초반에 약간 겹치긴 하는데, 보통 어떤 학원이든 뭐 저쪽 학원 민법 듣고 이 학원 뭐 형법 듣고 하더라도 대충 한 3월 1일까지 해가지고 강론까지 듣는 일정을 다 맞춰가지고 짜놨습니다. 추천하는 건 강론까지 듣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항상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첫날부터 얘기할 건데, 항상 수업 들을 땐 교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에 찍어주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몇 바퀴 돌아가면 이제 그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요거 푸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기록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것도 뭐 당연히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사례를 먼저 할 수도 있게 한데, 진입장벽 자체가 진도별로 공부하는 거에 맞춰서 복습한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는 게 뭐라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당연히 처음 풀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연습문제를 따로 풀고 기출문제로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행학습은 최소 여기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이제 입학 예정자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라 이런 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필수가 돼버렸고, 추천하는 거는 여기까지 그냥 다 듣는 걸 추천합니다. 총론만 내가 1학기에 공부 학교에서 수업 보고 수업 듣고 시험 본다 하더라도 강론적인 지식을 알고 총론 공부 시험 보는 거랑 강론이 아예 백지인 상태에서 총론 공부하는 거 효율성이 되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약하더라도 이제 일정이 타이트하면 복습이나 정리 같은 게 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강론까지 일단 한 바퀴를 돌리는 걸 추천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총론부터 듣고 강론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을 때 강론 또 나중에 하면서 형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만한 물리적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왜? 또 막 이런 것도 해야 돼요. 형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행학습 목표는 일단 기본은 여기 추천한 거 여기까지. 그리고 요걸 하면서 교재 정리는 무조건 필수고, 이제 좀 여유가 되면 추가로 선택형 기출까지는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복습 과정에서 풀어버리라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첫날에 좀 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추가로 여유가 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는 요거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 이상적으로 2년차 때 완성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3년차 초반이에요. 그리고 3년차 초반까지 완성한다는 얘기는 교재 정리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10몇 회차 분량의 변시 선사기 기출문제까지 풀고 정리하고, 그걸 2년차까지 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전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회독수를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정리했던 거 돌리고, 문제 풀었던 거 부족한 거 보완하면서 역시 풀고 정리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차 하반기에 졸업시험 통과하고 2달, 3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시 그냥 시험 열심히 봐서 붙어 나가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좀만 추가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이제 변시 대비로만 지금 설명해서 그런데, 변시 대비로 과목을 이렇게 3개 잡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커리큘럼을 보시면, 커리큘럼이 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형법이 있고, 소송법이 있어요. 기록형이라는 건 시험의 유형이라 그러고, 기록이라는 건 실제 기록을 던져주고 실무과가 쓰는 서면 같은 걸 쓰는 거에 답안 요구라 그랬죠. 그래서 실무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그래서 학교마다 좀 이제 구성이 다르긴 한데 무조건 있는 실무 과목이 뭐냐면 과목 자체에 그렇게 실무라고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좀 시스템이 다르니까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럼 형사재판 실무는 이미 이름에서 유추해보면 뭐겠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걸 배우는 게 형사재판 실무예요. 재판이라는 건 판사가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그럼 검찰 실무는 뭐겠어요? 검찰에서 검사가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볼 것 같으면 문제랑 답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사재판 실무는 수사기록과 공판, 재판기록, 증거 같은 걸 던져주고 판사 입장에서 판결문을 써봐라 이렇게 돼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면 징역 몇 년이냐, 무죄면 면소니 공소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냐, 그 이유가 뭐냐를 판결문처럼 쭉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판결문에 가루하는 검토 보고서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검찰 실무 뭐겠어요? 경찰 수사기록,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주고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재판을 보낼 거냐 끝낼 거냐예요. 그래서 공소장 같은 걸 써라라고 하는 게 답안이 돼요. 이런 걸 실무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실무 과목은 역시 요거를 제대로 공부한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뒷부분에 배치됩니다. 커리큘럼상으로 2년차, 3년차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앞두고 본인이 원하는 게 나는 판사가 되고 싶다, 검사가 되고 싶다 할 거잖아요. 이제 판사 직시명 안 되고 이제 재판 연구원 들어갈 거냐, 어쨌든 법원을 갈 거냐, 검찰을 갈 거냐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거기까지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금 전까지 설명한 그냥 변시 대비용이에요. 근데 내가 변시까지 붙고 나는 법원을 가겠다, 검찰을 가겠다 목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공부가 추가돼요. 그래서 추가해요, 추가. 근데 나는 법원 검찰 생각 없고 그냥 변호사로서 그냥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또 변호사도 또 대형 펌을 가고 싶다 하시면 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법원 검찰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방금 변시 시스템 하에서 변시 대비용으로 공부하는 거에 추가해서 이런 것들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많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완벽한 공부는 불가능해요. 내가 필요한 거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일단 1순위부터 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2순위, 3순위로 공부를 확대해야지 구멍이 안 생겨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구멍이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막 고득점을 하겠다가 아니라 구멍 없이 일단 커트라인을 다 넘겠다를 1차 목표로 가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 검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법원 검찰 그럼 준비용으로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냐면 학교에 들어가시면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로스쿨에는 판사정관 법원 출신 교수님이 계시고 검찰정관 검찰 출신 교수님들이 계시고 실무 과목은 무조건 실무가 정관이 들어갑니다. 학자 출신 교수들은 수업 자체를 못해요. 실무 과목은. 그래서 당연히 이 수업들에 우리 학교에 교수님이 안 계시면 출장으로라도 오시거든요. 정관 교수님이. 그럼 그 교수님들이 오시면 당연히 교수님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내 출신인 법원에 보내고 검찰에 보내는 걸 되게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실무 출신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선발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매년 좀 바뀌고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약간 요새는 실무에서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실무 출신 교수님들이 그런 걸 되게 신경 쓰시고 되게 친절하게 그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올려는 의지도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교수님들하고 좀 관계 설정도 잘 하시고 계속 상담 구하면서 조언도 구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공부가 변시용으로 쓸데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변시에서 요구하는 형사 기록형 시험 있죠? 요거랑 가장 유사한 실무 과목이 뭐냐면 형사 변호사 실무라는 실무 과목도 있는데 변호사 시험이라 그래서 변호사 실무랑 유사한 게 아니에요. 재판 실무랑 가장 유사해요. 기록의 구성이나 답안의 양식 구성 자체가 변시 기록형 시험이 형사 기록 한정에서 가장 유사한 건 형사 재판 실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형법이랑 형소는 웬만하면 학원 수업도 듣고 하는 거를 필수로 해요. 형소 같은 것도 독학하지 말고 제발 인강이라도 2배속이라도 빨리 돌리라 그러거든요. 효율성이 달라요. 근데
기록 한정에서는 내가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좀 다르고 교수님들의 수업 능력이 좀 다르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변시 기록 한정은 제가 학원 수업을 우선해서 들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학교 수업에서 재판 실무나 아니면 변시 기록용으로 아예 형사 기록 수업을 따로 돌리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무 과목 커리큘럼이 변시 대비용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교수님이 변시 적합하게 수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학교 수업만 들어도 내가 충분히 변시 기록형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학원 수업을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학원 강의 한다 그래서 학원 강의를 무조건 우선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형법이랑 형소는 그래도 선행이니 뭐니 해서 학원 수업이 돌려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 출신 교수님들이 막 수업하고 하면 진도 막 절반도 안 나오고 끝내버려 막 이래요. 변시 적합성 떨어진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좀 학원 수업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기록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으로 100% 커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이 딱 학교 들어가 보고 들어가 수업 듣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면 바로 판단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서 기록은 학원 수업을 들을지 말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기록형 시험은 기록형 한정에서는 기본 강의도 5월에 잡히는 거고 그것도 무조건 들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형법이랑 형소는 웬만하면 듣는 거를 추천해요. 특히 형법은 들어야 돼요. 요새는 총론은 선에 가서 무조건 다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법은 1년차 때 완성까지는 그렇고 끝내겠다로 가시고, 형소를 딱 들어가는 타이밍이 지금 형소 기본 강의 개강이 언제예요? 커리큘럼 보시면 1월에 개강하고 형법이 2월이잖아요. 아까 제가 형법 1월이라고 그랬죠. 형법 2월이에요. 형소가 1월 겨울방학 때 개강하는 게 딱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형소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1년차 겨울방학이에요. 1년차 겨울방학 때 형소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1년차 2학기 중에 형법을 강론까지 어느 정도 한 바퀴를 다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각이 잡히죠. 그래서 선행학습 포함해서 1년차 2학기 때까지 강론을 한 바퀴라도 최소한 돌리고, 한 바퀴를 돌린다는 얘기는 기본 강의 전제로 교재 정리까지는 어쨌든 한다는 얘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1년차 겨울방학이나 늦으면 2년차 1학기 여름방학이라도 해야 돼요. 형소를 기본 강의 교재 정리 그리고 최소 선택형 객관식 정리까지는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형소까지 공부가 한 바퀴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어요? 기록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실무 과목이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형소법을 1년차 겨울방학 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줄을 세워보면 대충 줄은 서집니다. 과목 자체가 또 수십 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서 내가 또 변시 통과만 목표로 할 건지 법원 검찰을 목표로 할 건지에 따라 또 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달라지긴 한데 기본적인 순서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세부 공부 계획, 이제 커리큘럼, 민법 공부하고 형법 기본 강의 듣고 하다 보면 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내용 같은 것도 여러분들 교재보도 보고 기출문제도 이제 보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잡혀요. 지금은 기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변시는 한 번만 보세요. 그냥 변시 한 번 딱 보고 붙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변시라는 게 시험이 희한해가지고 시험을 몇 번 더 본다 그래가지고 내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은 아니고 한 30%도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보다 3년 공부해서 무난하게 졸업해서 무난하게 붙어나가서 바로 취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취직도 바로 돼요. 요새 뭐 취직시장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비교 대상이 옛날 변호사라서 막 비교 대상인 거지, 요새 여러분들 뭐 일반 취직하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제 문과 계열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자격증만 가지면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항상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 계획 차근차근 잘 세우셔가지고 무난하게 붙길 바라시고요. 그래서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형사 커리큘럼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민사랑 들으시고 제가 끝나고 대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 혹시 뭐 개인 상담 필요하시면 다 끝나고 한 번씩 찾아오시고요. 아마 옆역 강의실에 자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 설명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